저희도 여기서 공개 제안을 드립니다. 그 금투세 토론 네. 성사된다면 네. 장르만 여의도에서 시간, 세트, 뭐 패널 다 다 맞춰드립니다. 맞춰드립니다. 네. 제발 여기서 해달라. 특히 명예훼손 사건은 해당 기자 그리고 해당 매체가 실제로 명예훼손을 했는지 안 했는지만 확인을 하면 되는 거지. 네. 마약 수사하듯이 전방위로 다 가지치기를 펼쳐가지고 해서. 제가 공범이 아니에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한 적이 없습니다. 억울해요. 너무 억울하실 건 없는 게 네. 대체로 그분들이 잘 나가는 분들이더라고요. 중범이다. 만약에 네. 공기죽 기자 얘기대로 10만이라면 네. 저는 정말 이제 그만둬야 됩니다. 마늘 보고 싱싱하다는 표현은 잘 안 쓰지 저도 않나요? 그 생각했어요. 네. 우리 김 여사님은 살림을 안 하시는 분이다. 아. 마늘로 해먹을 수 있는 게 없어요. 마늘은 양념이지 뭐 아. 닭을 사든지 고기를 사서 같이 굽든지. 아니 무슨 말씀이에요? 마늘만- 그거는 잘못 발언하신 아,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마늘을 주식으로 하시던 분의 후손인데 무슨 얘기를? 당근까지. 네, 이제는 용감한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정치용장 두 분 모시겠습니다. 개혁신당 김용남 전 정책위 의장님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장윤성 기자님 네, 반갑습니다. 많이 네. 반갑습니다. 아유, 약간 휴가지 복장이네요. 그러니까요. 제가요? 복장 자체도. 네. 휴가를 가고 싶은 마음을 어떻게 한번 옷으로 좀 표현을 해봤습니다. 정프로 휴가 가실 거예요? 저요? 네, 제발 가시면 안 돼요? 왜 이렇게 나를 요 자리 꽤 아니, 자기가 그러니까. 정프로가 휴가를 가야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진행자가 없으니까 좀 그때 좀 쉬나 쉬는구나. 싶어가지고. 쉰다고? 아니 그때를 제일 조심해야 됩니다. 아. 네, 잠깐 이게 자꾸 저한테 휴가를 요즘 권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무슨 움직임일까? 아, 이 저도- 자리를 끝까지 네. 지키겠다. 비대위 체제를 기다리고 아, 있습니다. 비대위 안 할 거야. 안 할 비대위 겁니까? 안 하고 아, 그냥 벌이 안 휴방, 일어납니까? 휴방. 네. 네. 아니 이상민 씨가 더 네, 전두광 휴가 체제를 먹자. 기다리고 그러네. 있거든요. 네. 네. 빨리 자위를 저랑 펼쳐주시기 약간 옷을 좀 바랍니다. 비슷한 컨셉으로 잡고 아, 있는 네. 게 우리는 수상합니다. 하나다. 그러나 하여튼 이상민의 뒤에는 저는 신혜연이 있다고 봅니다. 아닙니다. 네. 아, 음모론 네. 벗어 던지세요. 네. 자 이제는 그러면 팩트 위주로 가겠습니다. 네. 자 어떤 이슈부터 있었죠? 금투세 얘기. 아 요거는 우리 김용남 의장의 대활약을 네. 좀 기대해 보면서 지금 핫한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음. 자 한동훈 대표가 민주당한테 금투세 가지고 초당적 토론하자 그랬죠. 일단 얘기가 있었고 이재명 대표 나와라 처음에 얘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민주당에서도 원래 관련 토론회를 하려고 그랬는데 조금 이제 미뤄졌어요. 뭐 이제 워낙 지금 비상 경제 상황이다 보니까 아직 도입도 안 한 금투세 얘기 못하러 지금 하냐 해서 약간 미루면서 그 토론회 주관했던 임광현 의원이 근데 지금 자꾸 국민의힘에서 토론하자 그러는데 우리 당의 찬성론자 좀 찾기가 쉽지가 않아. 그리고 정 못하면 뭐 박찬대 원내대표라도 지금 나갈까? 라고 얘기를 했고 막상 그 얘기를 들은 박찬대 원내대표 회계사 출신이죠. 아 지금 금투세 얘기할 상황 아니야. 그거밖에 할 말이 없어? 민생이 얼마나 어려운데? 라면서 사실상은 일단 토론에는 거절 의사를 밝힌 그런 그러니까 원래는 상황입니다. 이제 한동훈 대표 나와라. 그럼 우리는 회계사 출신인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이 나가서 맞붙겠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네. 한동훈이 이재명 나와 있고 이재명 대표는 지금 이제 전당대회 뛰어야 네,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그럼 박찬대 박찬대가 나갈까 내보낼게. 했는데 그래 박찬대 오케이 대표는 박찬대 와 그랬더니 아니 지금은 아니야. 이렇게 지금 이제 그 얘기할 때야? 아, 어디 그렇죠. 갑자기 물타기야? 약간 이런 거죠. 그런 상황인데 자 네. 일단 어저께 한동훈 대표 이야기부터 좀 들어볼게요. 네. 자신 있으면 저보고 나와라.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저는 얼마든지 하겠다고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막상 그러니까 민주당이 토론 안 하겠다고 도망간 건데요. 이런 토론조차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정책적 자신감이 없는 네. 조금 약간 좀 압박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 음. 사안으로.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오늘 최고위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시간, 장소, 토론자까지 다 맞춰줄 테니까 민생 토론하자 금투세 가지고 라는 공개 제안을 했고요. 네. 저희도 여기서 공개 제안을 드립니다. 그 금투세 토론 네. 성사된다면 네. 장르만 여의도에서 하자. 네. 시간, 세트, 뭐 패널 다 맞춰드립니다. 맞춰드립니다. 네. 제발 여기서 해달라. 네, 진행자도 여러분 맞춤형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상민 원한다면 이상민 안 칠 수도 있습니다. 아. 개인 차원의 청탁이신 거죠? 지금 개인 차원의 청탁이신 네, 거죠? 걱정하지 예. 마시고. 네. 개인 차원이 저한테 어떻게 이렇게 모욕을 주실 수가 있으세요? 개인 차원이십니다. 개인 차원이시고요. 아. 네, 하여튼 이 토론은 저희가 한번
잘 한번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 굉장히 중요한 이슈기도 하고 또 네. 1,400만 주식 투자자분들의 굉장히 관심이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네. 한동훈 대표 그리고 뭐 박찬대 원내대표든 아니면 뭐 누가 됐든 좋습니다. 네. 양당의 이 치열한 토론 한번 좀 보면서 답을 좀 혹은 현명한 길을 찾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까지 딱 끊어서 편집해서 주시면 제가 이제 양쪽 비서실장한테 보냅니다. 박종환 실장한테 진짜요? 보내고 뭐 수석 아, 최고한테 좋습니다. 보내고 장동영 보내고 다 합니다. 아, 여러분께 문은 열려 있습니다. 요 장면을 보니까 몇 가지 생각나는 내용이 있는데 네. 정치권의 불문율 중에 하나가 절대 자기보다 체급 낮은 사람하고 붙지 아하. 말라는 거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이재명 대표하고 어떻게든 붙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야 본인이 체급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할 테니까. 이재명 대표는 한동훈 대표하고 붙을 생각이 없어요. 아, 지금 영수회장만 하자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나는 윤석열 대통령의 카운터 파트너지 내가 한동훈의 카운터 파트너가 될 생각은 절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가 대신 나가는 거 어떠냐 뭐 이런 얘기가 민주당에서 나온 건데 문제는 지금 유일하게 국힘 쪽이 유일한 이슈가 예. 금투세 이슈입니다. 예. 이거 외에는 유리한 이슈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아하. 유일하게 딱 하나 있는 게 금투세예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신난 거예요. 무조건 이거 갖고 토론하자. 뭐 언제 장소 뭐 시간 불문하지 않고 나갈 테니까 무조건 하자고 하는 게 이건 무조건 유리한 전장이거든. 자기한테 유리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자는 거고 민주당은 무조건 불리해요. 이 이슈는 지금처럼 당 내에서 찬반 양론이 부딪히는 상황이라면 네. 무조건 불리할 수밖에 없고 여론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이슈입니다. 일단 당론이 확실히 정해진 게 아닌 거죠? 그렇죠. 지금 민주당은. 그러니까 이거는 민주당이 빨리 입장 정리를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금투세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기존 입장을 고수를 한다면 여론에서는 밀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이게 좀 그 연원이 오래된 일이에요. 예. 그렇긴 그러니까 이제 금투세를 그 부과하기로 한 게 2020년 네네네네. 가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으로부터 4년 전에 여야가 합의해서, 합의해서 그쵸. 금투세를 도입을 하기로 해요. 네. 그런데 시장에 혼란이 있을 수 있으니 이거를 2년 동안 유예하기로 해요. 그래서 2022년이 된 거예요. 그래서 2023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는데 가만히 있어봐. 이거 또 시장에 혼란이 올 수가 있어. 지금은 아니야. 언제 그러지 아, 말고 네. 2년만 더 유예하자. 그래서 여야 합의로 또 유예를 해요. 그래서 2025년 1월부터 이것을 시행하자라고 여야가 합의로 결정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년 1월이잖아요. 몇 달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게 유예 또는 폐지 얘기가 다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됐냐면 주식을 해서 저는 주식을 하지 않지만 주식을 일단 참가하면 참가세 같은 것처럼 그 증권거래소에 거래세를 내야만 했었던 거예요. 거래할 때마다 내죠. 네. 그렇죠. 그리고 네. 뭐 종목별로 다 다르다면서요. 세금이 비과세도 있고 뭐 세금을 내야 채권 따로 뭐 주식 따로 뭐 다 세금 부과 체계가 다 달라서 이거를 이미 계속 그러니까 제가 들은 바에 따르면 뭐 종목별로는 아니고 아마 이제 네. 그 자산별로는 좀 네. 다를 수 네, 있겠죠. 하여튼 뭐 세금 예, 부과가 다 달라서 네. 이걸 뭐 통일할 필요도 있고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를 일원화하기도 해야 되고 거래세를 뭐 저 뭐야 돈을 벌든 잃든 간에 무조건 내는 게 아니라 거래세를 완화 또는 폐지하고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을 예. 부과하는 방식으로 소득세를 재편하자. 네, 그래서 네, 네. 5천만 원 이상 1년에 5천만 원 이상의 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꾼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1,400만 그 투자자들이 이거 있으면 내가 세금 을 내야 되느냐. 근데 대체로 실제로 부과 대상자는 한 14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한 1% 네네네. 정도만 이제 세금 부과 대상자가 되고 이제 나머지 이제 1,400만이 나도 언젠가는 5천만 원 혹은 이런 그 이상의 돈을 벌 수가 있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 폐지해 달라라고 이제 요구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는 그렇다면 1,400만 표가 걸렸으니 일단 좀 유예하면서 시간을 벌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네. 민주당 국회 기재위원들은 이거 더 이상 유예할 수 없다. 그리고 금융 선진국들은 다 이 방식대로 하고 있고 OECD 38개 나라 가운데 28개 나라가 이런 방식으로 하는데 우리도 금융 선진국으로 가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입법 과정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유예안과 민주당 국회 기재위원들의 그 유예 불가 안에 대해서 충돌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예. 경우에 따라서는 이 대표가 자신의 의지를 꺾어야 되는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는 양보하기가 어렵다. 다만 이재명 대표 최근 조금 스탠스를 바꿨는데 5천만 원에서 1억으로 예. 올리는 것은 네. 그렇게 큰 세액의 차이가 없대요. 그래서 요 정도는 괜찮다. 그러나 유예는 절대 반대. 여기까지 얘기하고 그 정도? 있습니다. 예. 네. 절대 반대인 거는 지지층의 반발이 워낙 클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절대 반대 무슨 얘기냐면 유예를 반대. 그러니까 그게 예. 지금 바로 해야 돼라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지지층들은 사실은 민주당 지지자들 가운데도 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많겠지. 유예해 이재명 대표가 오라 왜 대표 말을 안 들어 막 이렇게 비판하고 심지어 이제 진성준 의원의 블로그나 그 페이스북에 가서는 네. 막 댓글 달면서 밤길 조심해. 예. 이런 것까지 careful. 이제 네. 예, 하고 있는데 뭐 물러설 생각은 없어 보여요. 예. 민주당 내 의견 갈린 거의 유일한 이슈가 이 이슈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금융소득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자나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지금도 세금을 내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2천만 원까지는 15.4%를 내는 거고 2천만 원이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구간으로 넘어가서 이제 세율이 껑충 뛰게 되는 구조인데 네. 다만 주식 매매 차익과 관련해서는 세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 종목당 10억 원 이상을 들고 있지 않는 한 연말 기준으로. 네. 근데 그거를 이제 10억 원에서 앞으로 50억 원으로 높이겠다. 거기 대주주 이른바, 요건을. 대주주 요건이죠. 예. 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이 없는 게 한국 주식이 갖고 있는 유일한 장점이에요. 다른 나라 선진국 주식에 비해서 뭐 미국도 세금 내고 냅니다. 다 그러니까 내죠. 원론적으로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네. 라는 거는 뭐 맞는 얘기이죠. 근데 문제가 지금 한국 주식 시장의 주식 양도 차액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지금도 한 종목당 10억 원 이상을 들고 있으면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요. 근데 그 10억 원 대주주 요건 기준일이 12월 말일자입니다. 그래서 주식을 많이 들고 있는 사람들은 4, 4분기에는 주식을 줄여요. 10월부터 막 줄여. 그래요? 해갖고 종목당 10억 원에 안 걸리게. 왜냐면 기준 일자가 연말이니까 세금 안 내려고. 미리미리 세금이야. 뭐 좋아서 내는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 합법적인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니까 절세 방법이니까. 근데 10월부터 실제로 옛날엔 12월에 주가가 꺾이는 경우가 많았는데 4, 4분기부터 쓱 팔아요. 그래서 그거를 50억 원 정도로 늘리자, 높이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 이거는 5천만 원 이상의 금융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기 시작하면 개인 투자자 중에 주식 투자 규모가 많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소득을 많이 올리는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게 되고 제일 치명적인 점은 뭐냐면 자산 운용업이 붕괴가 돼요. 큰 왜냐면- 손들이 아니 그러니까 그 투자를 받아서 운용하는 예. 사람들이 네. 지금까지는 이제 주로 배당 소득 부분에 대해서만 이자를 투자한 사람들도 냈단 말이죠. 예. 근데 이거는 자산운용사가 주식 운용을 잘해서 돈을 벌면 세금을 무조건 내야 되는 구조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투자했던 사람에게 돌아가는 그 배당도 작아지죠. 그러니까 투자 회수금도 네. 작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자산 운용업이 안 그래도 우리나라가 취약한데 이 자산 운용업이라는 거를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우리나라 내에서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 주식 시장은 일단 신뢰가 부족해요. 왜냐하면 이게 정상적으로 돈 벌기가 참 어려운 시장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분석을 하면 할수록 틀리는 경우가 많아. 아하. 왜냐하면 룰이 안 지켜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거의 한 달에 2조 원씩 미국 주식시장으로 개인 빠져나가고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는데 금투세까지 매기면 네. 누가 한국 주식에 투자하겠느냐. 네, 네. 이게 가장 근본적인 고민이고 제가 보기엔 아직 금투세를 시행할 만큼 여러 가지 여건, 일단 시장의 시스템 자체가 안 갖춰져 있다. 우리나라는. 그럼 언제 해야 돼요, 의원님? 이걸요 빨리 하면 몇 년 내에 네. 한 2년만 한 번 더 유예하고 2년 안에 시스템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재계 저항이 워낙 세 갖고 기초적인 상법 개정도 예. 지금 현 정부에서 조금 하는 척하다가 사실상 포기해 버렸는데요. 일단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뭘 하는 거지. 상법 개정 같은 거는 아마 민주당 주도로 좀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뭐 노력은 좀 하는 것 같아요. 네. 여기 뭐 이렇게 뭐 주요하게 관심 갖고 들여다보는 의원들이 몇 명 있는 네, 것 네, 같긴 네. 한데 저는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그 돈 있는 사람들이 세금을 내는 거잖아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1,400만 개미가 다 이거를 똑같이 돈을 그 세금을 부과받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1%에 해당하는 14만 그리고 주식 거래 그러니까 5천만 원 정도 수익을 내려면 최소한 5억 정도 현금으로 주식 투자를 하는 경우라야 그게 가능하다라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일단 돈이 있거나 현금 자산이 꽤 있는 사람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이게 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이 어쨌든 그 조세와 관련해서 네. 건전재정론을 계속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운영 자체도 제대로 안 돼서 비판도 많고 지금 뭐 세수 확보도 안 돼서 문제가 되고 막 이런 상황에서 굳이 이런 대목까지 뭐 물론 이제 당장 뭐 1,400만 개미들로부터 뭐 환호를 받고 이로 인해서 대통령의 지지율이나 정당 여당의 지지율이 좀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생각할 때 바람직한 방향인가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경제학자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이게 조세 형평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 그럼 언제까지 계속 이런 방식으로 유예하고 깎아주고 하면 뭐 맞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하는 경제학자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저는 네. 이 제목과 관련해서는 민주당도 기합의한 건데 여야가 그리고 또 유예하고 합의해놓고 유예하고 합의하고 유예하고 뭐 이런 방식이면 정책에 대한 신뢰도 잃게 되는 거죠. 아니 그거 안 돼. 이런 생각을 국민들이 하게 될 거 아닙니까? 네. 저는 다양한 검토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그래서- 문제는 유예만 해놓고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그 몇 년 동안. 대비를. 예.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야지. 주식 시장이 제대로 정말 선진국은 다 증권 그 주식 거래 차익에 대해서 세금 낸다? 맞아요. 대부분 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내야 된다? 그러면 선진국 주식 시장 정도 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세금을 매겨야죠. 그 유예만 2년씩 하고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네. 뭘 제가 하려고 보기에는- 하면 이제 그 기업들의 이제 거센 반발 뭐 그렇죠. 이게 이제 재계 있었다는 거죠. 반발이 네. 너무 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어쨌든 민주당의 입장은 전당대회가 끝나야 뭐 당론이 정해지든 뭐든 할 텐데 쉽진 않다 지금 내부. 제가 보기에는 내부에서는 어. 이 문제로는 입법, 그러니까 그 민주당 국회의원들 얘기예요. 입법 네. 단계로 가면 거세게 붙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 근데 이재명 이- 대표 하자고 하는 대로 다 끌어가진 않을 안 할 것이다. 것이다. 이재명 예. 대표 말대로 다 되는 예. 것은 아니다. 네. 근데 제가 보기엔 제가 이재명 대표를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만 이거에 있어서는 민주당이 오래 끌수록 그리고 당내에서 격하게 붙을수록 불리할 불리하다? 거예요. 정치적으로는. 근데 정치적으로는 저도 뭐 이거 진성준 의원을 향한 당원과 지지자들의 공세를 보아할 때 안 좋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정책 방향을 계속 휘딱휘딱 바꾸는 방향이 그러면 옳은 평가를 받을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물음표가 네. 있는 것이고 네. 당내에서 물러설 것과 유지할 것과 뭐 계승할 것과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 것 네, 같고 네, 뭐 네. 의총안에서 논의가 되겠지만 현재 민주당 분위기는 그렇더라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떤 방향이든 하여튼 민주당이 빨리 방향을 좀 정하긴 해야 되겠네요. 하여튼 해서 네. 토론을 여기서 하시라. 네, 예. 저희가 그게 방점이다. 네, 여기서 토론을 해야 네, 된다. 저희 목표는 토론회장을 확실합니다. 열어놨습니다. 네. 일단 그리고 22대 국회 들어서 여야가 뭐 딱히 합의한 게 없잖아요. 자, 근데 어저께 개원일에 첫 정책의장 회동이 있었고요. 오늘은 원내 수석끼리 만났대요. 그래서 여야 이견이 크지 않은 비쟁점 법안들은 8월 국회에서 처리하자.
이렇게 합의를 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네. 조금 전에 뭐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법, 취약계층 전기요금 감면법, 구하라법 이런 것들이 좀 논의가 됐는데 네. 이런 것들은 조금 뭐 서로 이견이 있던 거 조금씩 조율해서 8월에는 처리하자 이렇게 의견을 모았다고 합니다. 네. 예. 근데 사실 진짜 이거는 그 윤석열 정부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 특히 이제 간호법 예. 관련해서도 이제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예. 그 어제 제가 진성준 의원 인터뷰를 했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간호법이잖아요. 간호법. 네. 근데 내용은 다 똑같은데 이 요구가 간호사법으로 하자. 아 어느 쪽 명칭을. 요구예요? 그게? 여당 정부 여당 사이드에 요구라는 거예요. 간호법이 아니라 간호법으로 간호사법? 똑같이 하면은 좀 욕 먹으니까 간호사자를 넣자. 아. 이런 식의 제안이 있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 법명을 법명을 내용적으로는 똑같은데 간호법이라고 하면 모양이 빠지니 간호사법으로 좀 하면 어떻겠냐. 네. 근데 이런 방식의 내용이 나온다는 게 너무 그러니까 그때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그때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됐던 것들입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도 마찬가지인 네. 거예요. 네. 근데 그때는 다 자기들이 거부권 행사해 놓고 이제 와서 급하니까 다시 또 이 법을 하자고 하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야 이게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차제에 저는 다양한 법안들에 대해서 특히 이제 그 정쟁 요소가 없는 민생 현안에 해당하는 법들은 그렇죠. 예, 네. 빨리빨리 서둘러서 다 통과시켜라. 다음엔 예. 이제 간호인법으로. 영수회담 해야겠네요. 네. 자, 이거는 거부권 안 쓰겠죠? 아, 여야 여야 합의로 합의 처리하면 하면 합의 예, 처리 예, 예. 하나마나 소용이 예. 없죠. 아. 200석이 넘어. 혹시나. 예. 네. 자, 자, 다음 주제 가겠습니다. 예. 자, 불신이 아주 혹시나 가능성이 예술 아니겠습니까 정신은? 네네. 제 의견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아, 네. 네. 자, 그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있잖아요. 이 검찰에서는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이라고 좀 얘기를 네. 하는 것 같은데, 자 수사 과정에서 뭐 야당 의원, 보좌진, 기자들 뭐 해가지고 한 3천 명. 의 통신 자료를 검찰이 이제 무더기로 조회를 했고 이걸 두고 뭐 사찰이냐 아니냐 불법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공방이 있는 상황인데 검찰에서 사찰 아니다 규정에 따라서 한 거다 사찰이면 했다고 통지를 했겠느냐 이렇게 아니 법이 정해져 있어 통지 안 하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통지를 안 할 하면 방법이 없으니까 한 법인데 거죠. 한 예. 거죠. 그게 말이야 뭐야 도대체. 라고 합니다. 아니 근데 저도 당했어요. 예, 네. 다 당했습니다 지금. 저도 몰랐어요. 저는 예. 왔는지도 모르고 박주민 의원한테 아이고 어떡합니까 이제 네. 걱정을 막 했는데 알고 네. 보니까 저도 문자가 문자가 와 너무 있어요? 많이 와서 몰랐는데 그렇죠. 아. 나중에 보니까 저도 와 있던데 그 저는 그래서 기자니까 취재를 하려고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문서 번호가 제가 이재명 대표, 추미애 대표하고 같은 87번입니다. 87이에요. 정치인 위주로 했다던 그 번호. 나 정치인도 아닌데. 참고로 최윤경 기자도 87입니다. 아, 최영경 기자도 87. 네. 우리 신혜영 기자님은 몇 번이에요? 아 저는 아니었어요. 아, 네, 그래요? 네, 네. 근데 하여튼 87번으로 왔는데 이거 네. 무슨 사건이냐 궁금하다. 그냥 뭐라고 돼 있냐면 수사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문서 번호에. 전화해서 물었죠. 네. 무슨 수사냐. 예. 아우 이거 피의 사실 공포돼서 절대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래도 제가 걸려 있는 사건인데 알려는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절대 알려드릴 수가 어떤 없습니다. 사건인지도 알려줄 네, 수 없다. 절대 얘기할 수가 없다. 그리고 뭐 제 번호를 쭉 부르면서 이러는 거예요. 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통화하신 사실이 있어서 그냥 본 거예요. 뭐 약간 이런 식이에요. 별로 중요하지 않다. 네. 그러나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보존 연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뭐 통신 조회를 하고 1년 이내에 이 내용을 폐기토록 한다라는 내용이 있다면 이걸 네. 폐기 안 하면 위법이 되는 건데 폐기에 대해서는 아무 조항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디넷에 보관하고 있다가 네. 필요하면 아무 때나 그때그때 빼서 또 활용할 수 있는 정보가 되는 겁니다. 저의 이름, 핸드폰 번호, 주민등록번호 이런 네. 기타 등등의 개인 정보 내용이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이 지금 뭐 어떤 언론에서는 3,000명 그리고 또 봉지욱 기자 같은 경우 아우 이거 10만 될 거예요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규모조차도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건데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한다. 네. 특히 명예훼손 사건은 해당 기자 그리고 해당 매체가 실제로 명예훼손을 했는지 안 했는지만 확인을 하면 되는 거지 네. 공범을 찾기 위해서 무슨 마약 수사하듯이 전방위로 다 펼쳐가지고 가지치기를 해서, 예. 제가 공범이 아니에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한 적이 없습니다. 왜 제가 이런 아니, 수사 근데 대상이 돼야 너무- 됩니까? 억울해요. 너무 억울하실 건 없는 게 네. 대체로 그분들이 잘 나가는 분들이더라고요.
문자 받은 분들. 아, 인싸들. 하나도 안 잘 나가는데요, 저? 아닌데요. 아니 이게 신영 기자 못 받았잖아. 아니 87도 아니었죠. 아, 87은 아니라는 거죠? 110인가. 아, 네. 네. 그러니까 진짜 서글픈 게 저는 네. 한 번도 그런 문자를 받은 게 없고 좋은 만약에 겁니다. 네. 공기죽 기자 얘기대로 10만이라면 네. 저는 정말 이제 그만둬야 됩니다. 10만 명에도 못 들 정도면 10만 등 안에 못 든다. 그게 무슨 아. 자격이 근데 있는 장 거죠?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네. 이 사건의 이제 피의자라든지 명확한 관련성이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거로만 조회를 한 건지 아니면 가지치기를 해서 예를 들면 저를 통해서 장 기자님을 통해서 여기 것까지 했는지. 근데 지금 규모를 보면 이게 핵심 피의자가 몇 명 안 되잖아요. 그렇죠. 3천 명이 넘게 했다라는 거는 가지치기를 해서 했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데 네. 검찰한테 물어봤어요. 압수수색 대상자나 기소된 사람들만 대상으로 이거 한 거야? 라고 했더니 그럴 가능성이 높대요. 그럴 가능성이 그러면 높다고요? 그렇게 많을 수가 이렇게 많을 없죠. 수가 아니, 근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높다라는 거는 네. 그렇다가 아니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높대요. 그럼 모두가 그래요? 그랬더니 그런 것까지 확인해 드릴 수는 없대요. 그럼 그렇지 않았을 수 있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지금 이 범위가. 예. 그러니까 명예훼손 사건 수사는 핑계였을 수도 있는 거죠. 아. 일종의 핑계로 해서 쭉 들여다본 건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사찰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는 건데 이게 사찰이었으면 통지했겠냐라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규정인데, 말이야 규정. 뭐야. 예. 그렇죠. 아니 법상 안 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이 계속 끌다 한 네, 거고 예, 통지를. 예. 예? 그렇죠. 사실은 더 많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도 문자가 하도 많이 오고 또 요새는 보이스피싱 문자도 워낙 많아갖고 내용이 좀 이상하면 아예 보지도 않아요. 뭐 볼 생각도 안 해. 아니 박주민 의원이 그랬대요. 이거 뭐죠? 보좌관한테 물어봤대. 아유 의원님 그거 누르면 큰일 나요. 돈 그렇지. 나갑니다. 아. 보이스피싱이에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래서 본인은 확인도 안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맞아. 요즘은 검찰 어쩌고 해서 문자 오면 다 그냥 예, 보이스피싱인지 알죠. 보이스피싱으로. 네. 예. 아니 근데 이게 그 1월 4일에 저 통신 조회를 하고 8월 2일에 제가 이제 이 8월 문자를 4일인가? 예, 저는 8월 2일인가? 2일에 아, 받았는데 네. 이 문자가 왔는데 연장할 수 있어요. 2번 석 달간. 그래서 근데 그 사유가 뭐냐면 국가 및 공공의 안전 보장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테러리스트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통지를 연장할 수 예, 있는 통지를 게 유예할 수 있는 예, 예. 경우가 그리고 두 번째는 피해자 또는 그 밖의 사건 관계인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다음에 증거인멸 조주 증거인멸, 우려 뭐 예. 이런 등등이에요. 사생활 침해 뭐 질문 조사 행정 절차를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이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검찰에 이 5가지 경우 중에 저는 어디에 해당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수사관께서 한숨을 길게 쉬더니 확인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사흘이 지났어. 사흘. 그리고 연락 안 연락이 안 와.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대단히 무책임하다고 생각하고 확인 중인 거 아닐까요? 이 5가지 확인하는데 업무가 많아서. 아니 지금 전화가 지금 한 명한테 온 게 아닐 거예요. 제가 보기에 아마 내년- 명을 했는데. 그다음에 또 JTBC 기자가 전화하고 그다음에 한겨레 기자가 전화하고 계속 이랬을 거예요. 아니 아마 내년 이맘중에도 네. 확인 중일 거예요. 아니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4월에 선거가 있었잖아요. 네. 4월에 선거가 있었는데 그 사이에 이 내용이 확인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못 공개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2차례 뭉개다가 8월에 조용해지니까 야 이거 더 미루면 큰일 나. 그러니까 이제 문자 통지 한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더 저는- 미루면 그거 자체가 법률 위반이죠. 위반입니다. 네, 딱 떨어지는 예, 법률 위반이죠. 예. 그리고 아마- 검찰에 계셨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어떻게 검사들이 이거 활용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그 전에는 아예 통화 내역 조회 같은 거를 그냥 그쵸. 통신사 협조 공문으로 다 예, 받아봤어요. 예. 그러면 이제 통화 내역과 뭐 통지도 안 해주고 그냥 검사들이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렇게. 개인이 네. 요구를 옛날에는 하면 통지 통신사에- 제도가 없었어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 네. 왜냐하면 이게 다른 압수수색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인권 침해가 워낙 경미하다고 생각을 해갖고 그래서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 없이 검찰에 협조 공문 형태로 보내면 그냥 네. 팩스로 보내면 쫙 왔어요. 그리고 나서 통지 절차도 없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그러다 보니까 악용할 소지가 많아지고 그래서 이제 통지 절차가 한참 후에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이 법도 작년 12월 말에 29일에 통과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30일 이내에 통지하지 않으면 위법인 이런 예. 그런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니 무슨 명예훼손 사건으로 지금 정확한 규모가 안 밝혀진 거잖아요. 네. 이게 일단 민주당 관계자들은 139명인 게 문자 받은 사람들끼리 확인해서 나온 것 같고
이게 3천 명이냐 뭐 10만 명이냐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예, 상황인데 네. 민주당 관계자 139명만 해도 너무 많은 거고 정말 3천 명이라고 하면 말도 안 되게 악용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수사한다는 핑계로 이 사람 저 사람을 들여다본 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 더 강한 규제를 할 필요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생긴 거죠. 네. 보인 거지, 네. 발견된 거지. 네. 그러니까 그냥 이거 이렇게 두면 안 되겠구나. 그 왜냐면 옛날에는 지금보다 훨씬 규제가 없던 거에 대해서 반성적 고려로 이렇게 네. 통지도 하고 이런 절차를 만든 거기 때문에 이런 절차가 있어도 이렇게 악용되고 일단 폭이 너무 넓어. 그렇죠. 일단 확인부터 돼야 네. 되겠죠. 이 폭이 너무 넓다. 진짜 몇천 명 단위다. 네. 그럼 이건 이 상태로는 안 되겠다. 매번 뭐 법원에 영장을 받도록 하든지 네. 새로운 절차를 좀 고쳐야겠죠. 네. 그럼 제가 예. 그 현직 검사한테 물어봤어요. 도대체 네. 이거를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일단 통신 조회를 이제 공문을 보내면 통신사마다 온다는 거예요. 네. 엑셀로. KT 따로, SK 따로, LG 따로 온대요. 그러면 이게 귀찮잖아요. 양식을 엑셀로 통합할 수가 없대요. 그러면 이게 누가 하겠어요? 그러면 디넷에 일단 넣는데요. 그러면 디넷이 해가지고 자동으로 엑셀 파일로 해서 쫙 하나의-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의 그래요? 파일로. 그래서 오. 이거를 갖다 놓고 이제 수사를 하기 시작한다. 그런데 이렇게 크게 많이 나오는 것은 특정한 사람을 찾기 위한 수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저 누구야 신앙님이 이재명과 만났나? 그렇죠. 뭐 예컨대 봉지욱이 추미애하고 같이 언제 소통했나? 이런 거를 확인하기 위한 뭐 그런 방식 아니고서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리고 관련자들의 이제 관련 자료들을 계속 네. 집적을 해놓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사 편의에 따라서 언제든지 악용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 심각한 거는 폐기 보존 연한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들어가면 제 죽을 때까지 계속 검찰에 제 자료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부당한 것이죠. 그럼 지금 어쩌면 검찰이 어떤 자신들이 활용할 만한 무언가를 잘 저장해 놨을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번 전화 엄청나게 그거는 지금 알 수 없죠. 검찰이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저 통신 내역을 조회했는지는 확인할 수는 없는 것이고 관련해서는 국회 법사위라든가 네. 뭐 관련 상임위를 열어서 검찰 관계자들 출석시켜서 당신들 왜 이런 걸 한 건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 입장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통신 내역까지 자세하게 들여다보려면 어차피 영장을 받아서 해야 되는 건데 이거는 가입자가 이 번호가 누구냐 정도만 알아보는 거니까 영장 없이 규정상 절차대로 우리가 이제 한 거라서 큰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 우리가 뭐 계속 얘기했지만 그거 자체도 사실 검찰에게 너무 많은 정보량을 당연한 게 아니라는 목소리가 있는 거고 네. 관련해서 지금 뭐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에서도 이것 자체도 영장주의로 가야 된다. 검찰에게 너무나 많은 권한을 주고 있는 거다라고 목소리가 있어요. 네. 심지어 법조인 출신인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판사 출신 장동혁 의원도 영장주의로 가야 된다. 이런 통신조회 극도로 제한되어야 한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네. 네. 이건 뭐 여야가 특별히 이견이 없는 걸로 보면 또 검찰의 이런 조금 너무나 과한 행동에 대해서는 좀 규제나 제재를 좀 할 만한 뭘 하겠군요. 근데 민주당은 또 이견이 있어요. 왜? 이견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네. 이런 경우는 심각한데 또 다른 경우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최상병 사건에서 네. 군사법원을 통해서 통신 자료가 다 나와서 네. 휴대전화 혹은 뭐 02-800-7070 이 번호가 사실은 통신 조회를 통해서 확인된 거잖아요. 네. 그런 다음에 기자들한테 쫙 뿌려져서 막 확인해서 이게 누구 번호고 그래서 누가 언제 이런 통화를 했고 이런 내용들이 쫙 보도가 됐었던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 이걸 자체를 다 영장주의로 하면 예, 그러니까 권력자들의 어떤 범죄나 이런 것들이 숨겨질 개연성이나 오히려? 가능성이 있지 어렵다. 않냐. 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해서 간소화하기는 하되 뭐 예컨대 주민등록 뒷번호는 못 보게 한다거나 뭐 무슨 통신사는 알려주지만 뭐 하여튼 뭐 이러저러한 뭐 그 상세한 대책 같은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오히려 하는데 민주당에서 민주당 일부에서요.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는 영장 없이 하는 것은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윤석열 대통령 미국 좋아하잖아요. 네? 미국.
미국에서는 네. 기자들의 취재 수첩이라든가 취재 노트나 휴대전화나 이런 거 음. 통신조회 할 수 없도록 법으로 2017년 이후부터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정도의 뭐라 그러나 언론의 자유 이런 건 좀 지킬 수 있게. 주셔라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네. 검찰도 수사편이 하는데 우리도 취재편이 좀 봐줘라. 아, 취재편이죠. 취재편이죠. 거기 좀 봐줘라. 아, 그 편이가 그 편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오랜만에 검찰 들리네요. 예, 하나 더 갈까요? 네. 대장동 50억 클럽 야. 기억나시죠? 지금 뭐 한참 3년째. 엄청 시끄러웠는데. 예, 3년 전부터 시끄러웠는데 자 어제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 그리고 홍선근 머니투제이 회장을 불구속 기소, 그러니까 이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자, 앞서 이제 관련 사건 혐의자가 6명이었는데 4명을 지금 기소를 한 거예요. 곽상도 의원이랑 박영수 특검이 이제 기소가 됐었고 네. 권순일, 홍성근 두 사람까지 추가로 된 건데 일단 어떤 내용으로 기소가 됐냐라고 보니 권순일 전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퇴임 직후에 그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 네. 고문을 맡았었죠. 그래서 이제 1억 5천 고문료를 받았는데 이제 실제로 고문이 아닌 변호사 직무를 수행했다고 본 거예요. 네. 서면도 쓰고 뭐 이런 걸 도와줬다. 그래서 변호사법 위반이다. 라고 해서 기소가 됐고요. 그다음에 홍선금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만배한테 50만 원. 50만 원이래. 50억? 원이요. 자꾸 자기 수준에서 죄송합니다. 50만 원이면 이렇게 길게 끌 필요가 없어요. 숫자가 현실성이 없어서 네. 50만 원. 빌렸다가 이제 갚긴 했는데 이제 네. 이자를 안 갚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청탁금지법으로 기소됐습니다. 50만 원. 50만 원이면 약간 슬프다. 너무 예, 작습니다. 네. 그런 아니, 근데 상황입니다. 네. 그 대장동 50억 클럽의 핵심 의혹은 전혀 못 건드리고 예. 변두리를 갖고 예. 지금 기소를 한 거잖아요. 예. 사실 권순일 전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핵심 의혹은 재판 거래가 있었느냐, 네. 그리고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과정에서 예. 김만배 씨로부터 청탁을 받았고 네. 그 과정에서 50억을 약속받은 바가 있느냐가 핵심 의혹인데 네.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대법관 그만둔 이후에 변호사 등록 안 한 채 사실상 변호사 업무를 했느냐. 그래서 이제 변호사법 위반 아니냐. 그러니까 핵심하고는 네, 전혀 네, 네. 뭐 상관없는 곁다리 사건이 기소가 된 거예요. 머니투데이 회장도 마찬가지고요. 제일 중요한 건 네. 50억 대가가 뭐냐, 이제 왜 받았냐, 뭐 이런 걸 텐데. 받기로 했느냐 아니면 네. 그 하여튼 받기로 하는 대가로 실제로 그 재판에 대법원 파기환송을 해줬냐. 주도했느냐. 네. 사실 그때 주심 예. 대법관은 딴 사람이 예,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이 서초동의 핵심 관계자들의 이야기는 사실상 그때 파기 환송되는 그 대법원 판결을 주심 대법관이 안 썼다라는 소문이 있어요. 주심 대법관이 그걸 안 쓰고 쓴 사람이 따로 있다. 그 파기 환송심의 주도한, 판결문을. 예. 그래서 그 주도한 게 권순일 대법관이다. 당시 대법관 아니냐 네. 이런 소문이 있는 것이고 네. 이게 만약에 정말 사실 그 소문이 사실이다 이렇게 밝혀지면 정말 나라가 뒤집힐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또 뭐가 있었냐면 이 판결 전후로 해서 김만배 씨가 이제 대법원 사무실을 방문한 기록이 한 8차례인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권순일 전 대법관을 면담을 했다. 뭐 본인 부인도 하고 하면서 그렇다면 그 왜 판결 전후에 그렇게 자주 찾아가서 만났을까라고 하는 의혹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사건이 불거지고 정영학 녹취록이 나왔죠. 네. 그 회계사 녹취록에 나왔는데 거기서 이제 김만배 씨가 얘기를 하면서 이제 뭐 도와준 법조인 언론인들 뭐 50억씩 줘야 돼 이런 이제 녹취가 나오면서 이제 사건이 더 일파만파 커졌었죠. 예. 네. 곧 얘기를 들어보니까 보도는 전혀 안 된 내용인데 이 50억이 어디서 나온 거냐? 예. 예. 김만배 씨가 어디 그 분당 쪽에 아주 잘 지은 고급 빌라가 있는데 예. 그 중에 한두 채는 실제로 취득도 했던 거고 네. 그게 당시 가격으로 한 50억씩 갔대요. 한 채. 한 채에. 네. 근데 그거는 집값이 급등하기 전이니까 한참 된 얘기라 네. 지금 시세로 가면 그거보다 몇 배 네. 정도 가겠죠. 근데 그때 친하게 지내는 법조인, 뭐 기자, 예. 뭐 검찰에 있는 사람, 뭐 이런 좀 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한테 야 퇴직하면 우리 이거 한 채씩 내가 사줄 테니 내가 한 채씩 사줄 테니
나중에 여기 모여서 우리 재밌게 놀면서 재밌게 살자 이런 얘기를 자주 했다는 거예요. 아. 만배타운이에요? 일종의 만배빌리. 그러면서 만배빌리지. 나온 얘기가 50억인 거예요. 근데 야. 당시 그 빌라 한 채 값이 50억씩 갔었다 그래요. 만배형님 참. 통은 커요. 뉴타운도 아니고. 아니 뭐 어디서 이렇게 돈들이 저는 나온 거예요? 풍문으로만 들었지만 정말 대단하신 분이었다고 들었어요. 아. 아니, 이름이 기자들 김억배가 아닌 사이에서는-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예. 만 배 정도에 그치니까. 네. 아니 실제로 당시 저 서초동에 만배형 카드가 있었다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로 기자들 뭐 밥 먹고 술 먹고 아, 했다는. 횡단보도 건너다가 만나면 막 용돈 주고 그랬대요. 예. 이게 무슨 돈이 아니, 이렇게 어디서 아이고, 생긴 거야? 예. 같은 MB인데 누구 이렇게 돈이 없나? 만배요. 돈 많은 형이야. 어? MB도 많으시잖아요. 돈이 없는 없습니다. 척하고 그래서. 이게 똑같다. 실제로는 더 많으신 거 아니에요? 예. 다 쓰는 돈이를 돈 만나야 됩니다. 네. 청계재단 총 어떻게 지금 돼 있죠? 네, 영준아, 기침하시고요. 그만해라. 네. 근데 6명 중에 4명만 기소가 됐고 2명이 남아 있잖아요. 네. 김수남 전 검찰총장 그리고 최재경. 최재경 전 민정수석. 이 두 서면 사람 조사. 관련해서는 뭐 부르지도 않고 서면만 했고 계속 진행 중인 거고 이 사건이 3년이 넘었는데 조금 너무 천천히 하시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조금 천천히가 아니라 좀 심하죠. 예. 좀 심하고 사실은 이런 거 보면 정말 그러니까 서민들은 허탈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 같은 경우 이렇게 봐주겠어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최재경 민정수석, 김수남 검찰총장 정도는 돼야 50억 클럽 이런 논란이 있어도 그냥 봐주고 넘어가는 거지. 뭐 김혜경 여사 같은 경우에는 법인카드 얼마죠? 57,000원인가? 뭐 그것 때문에 지금 압수수색 뭐 100몇 번 당하고 뭐 이러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검찰이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정말 공평무사하게 하고 있는 거냐, 법 앞에 네. 만인이 평등한 거냐, 김건희 여사 명품백 덮어놓고 받아도 지금 뭐 그렇게 주사하고 마무리 수순으로 가는 거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걸 보면 정말 허탈감을 느끼고요. 그리고 지금 뭐 3년 있다가 여태 있다가 이제 왜 이러는 거냐? 그래서 저도 이제 검찰 쪽에 취재해봤더니 그분의 임기가 끝나가고 있다. 야하. 이원석 총장이 아하. 예, 임기가 끝나가고 있다는 한 달 것에 정도 남았죠 이제. 시그널이다. 예, 그래서 네. 집에 가시기 전에 일종의 여러 사건들을 이제 설거지하고 떠나셔야 되는데 그 중에 한 사건이 이원석 이거 총장이. 예, 이건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이 사건을 요 정도로 설거지하고 끝내겠다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 식기세척기도 아니고. 아니 무슨 설거지 그렇게 많이 밀어놨다가 이만큼 쌓아놨다가 예. 이렇게 좀 잘안 그때그때 닦여요, 하지. 그러면. 예, 밀어놓은 설거지거리가 많아요. 아, 그럼 이 얘기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서 자,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검찰총장 후보군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자, 어저께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가 열렸고 후보가 4명으로 추려졌죠. 심우정, 임관혁, 신자용, 이진동. 이 네 분 사진과 직함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 뭐 두 사람은 26기, 두 사람은 28기고 공통점은 뭐 당연하다는 생각도 드는데 뭐 속된 말로 윤석열 사단이라고 불릴 정도의 네 분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인연이 있는 수사를 네. 해왔다. 어떻게 인연들이 좀 있으신 거예요? 저희는 잘 뭐 알기가 좀 어렵잖아요. 뭐 네. 기자분들이나 아니면 또 검찰에 계셨으니까 좀 아는 분들입니까? 아니 그런데 대부분 25년 내외 정도 예. 검사 생활을 한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사실은 최근까지 검찰에 있었잖아요. 인연이 없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예, 인연이 없을 예, 수는 예. 없는 게 더 이상해요. 이상한, 네. 그러니까 저도 같이 근무한 사람도 있고 뭐 그 전에 20년 전에는 윤석열 당시 검사하고도 같은 청에 근무했습니다만 이게 다니다 보면 이렇게 다 근무 경력은 겹칠 수밖에 네네. 없어요. 그래서 그거가 뭐 특이 사항이라고 하긴 어렵고. 하기는 어렵고 네. 제가 보기엔 이번에 검찰총장 인사는 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누가 그래도 되든 관심이 비슷하다. 없어요. 아. 왜냐하면 용산의 그립이 워낙 세서 누가 검찰총장이 돼도 지금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야. 그래서 그리고 이번에 검찰총장이 되는 사람이 임기가 2년이잖아요. 네. 대통령 임기가 조금 더 길어요. 네. 남은 임기가. 네. 그래서 뭘 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 돼도 뭐 크게 바뀔 것도 없고 그냥 아마 뉴스에 별로 안 나오면서 조용히 아마 지나갈 것 같다 이 사람은. 아니 왜냐하면 최근에 우리가 생생하게 목격을 했잖아요. 검찰총장을 건너뛰고 직거래하는 거 아닌가라는. 김건희 여사 수사 관련해서. 뭐 그러니까 예. 서울중앙지검하고 직거래하는 거 아닌가라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네. 뭐 앞으로도 그러지 않을까.
근데 저는 이제 정상명 그 추천위원장 위원장이 예. 그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 이렇게 불리는 분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엄중한 상황을 헤쳐갈 지혜가 있는 분을 선택했다. 아, 엄중한 상황을 헤쳐갈 지혜가 있는 분을 선택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앞서 이제 그 김용남 의원님 잘 설명해 주신 대로 그러니까 권력과 각을 세우면서 소위 얘기하는 살권수 의지가 없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세게 수사하면서 살권수. 불가하다. 예. 살권수는 불가하다. 이런 우리는 선언이 줄 바로 알았습니다. 네. 엄중한 상황을 헤쳐갈 지혜 있는 분. 네. 이렇게 이제 압축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엄중한 상황은 용산이 엄중하다는 그렇죠. 거죠. 용산이 매우 엄중하잖아요. 지금 너무 많잖아요. 엄중 사안이 특히 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명품백 있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있죠. 양평 고속도로 요걸 있죠. 이제 잘 헤쳐나갈 그렇죠. 윤 대통령 또 특검 관련해 최혜병 특검법도 있죠. 다종다기한 내용들이 네.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이 기자님 엄중. 해석 주장. 이건 저의 해석이니까 네. 자막 깔아주세요. 제 기억에 정상명 전 검찰총장이 아마 윤석열 당시 검사 결혼할 때 주례하지 맞아요. 않았나요? 네, 아, 맞아요. 그래요? 그랬던 것 같은데. 예. 아 그리고 그 전에 이렇게 윤석열 당시 검사가 모시고 상관으로 모시고 근무한 적도 있고 멘토 그 이상이네요. 정말 핵심 멘토 중에 핵심이죠. 아, 그래요. 그렇죠. 김건희 여사 사건은 그러면 뭐 진상 조사하겠다고 이원석 총장이 했던 거는 유야무야가 되는 건가요? 네. 누가 이원석 총장의 말에 요새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도 물어보는 게 유야무야 되는 것 같은데. 아니, 그리고 이렇게 유야무야. 현직 검사한테 물어봤더니 예. 우리 검찰에는 아름다운 전통이 있습니다. 아. 신임 총장이 오시기 오시면. 전에 묵은 사건들을 전임 총장이 다 털고 나가요. 아, 빅베스 한번 하는 거예요. 설거지 한번 하시고 네. 나가. 시크릿 잡기. 그래서 26기 중에 나오지 않을까. 아. 그리고 새로운 27기잖아요. 총장에 별로 이렇게 부담 주지 않게. 그럼 이제 이원석 총장이 뭐래도 좀 하고 퇴임하시겠군요. 뭐 무혐의 처리하시고 불기소 처분하고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얘기가 네. 나오고 있습니다. 전 누가 될지 알 것 같습니다. 누가 됩니까? 신자용 검사가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유일하게 안경을 안 썼습니다. 그 뭔 소리예요, 그게? 그냥 해본 말입니다. 신자용 네. 검사로 지금 최종 낙점을 했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신자용 차장이나 이진동 고검장이 되면 검찰의 인사폭이 커질 거예요. 두 사람은 28기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다른 사람은 26기니까 네. 지금 이원석 총장이 나가야 될 27기란 분들이 말이죠. 좀 네. 나가야 될 사람들이 28기가 총장이 되면 뭐 28기 동기들은 다 나갈 거고 그러다 보면 고검장 승진자 외에 29기나 30기도 나가야 될 상황이 생길 거라 인사폭이 커질 텐데 문제는 네.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검사장 검찰총장 과정에서도 워낙 몇 년을 네. 건너뛴 네. 파격적인 인사였기 때문에 인사폭이 컸단 말이에요. 네. 문재인 정부 때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갔어요. 워낙 벼락 출세들을 하다 보니까. 근데 이원석 총장도 27기가 원래대로 하면 조금 빨리 된 거거든요. 총장이. 네. 그래서 이번에 또 한 기수 더 내려가면 인사폭이 그러니까 아는 검사 몇 안 남겠어요. 이제. 다 나갈 것 같아 거의. 근데 검찰 쪽에서는 심우정 차관 가능성을 좀 높게 보는 것 같아요. 네. 그 왜 그러냐, 왜 그렇게 보냐 했더니 네.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김건희 여사 오빠가 둘이 있는데 네. 그 중에서 그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는 걸로 알려진 김진우 씨가 있어요. 네. 그분하고 휘문고등학교 동창. 어. 이어서 네. 심우정 차관은 문과. 실명을 공개해도 됩니까? 뭐 해도 되죠. 왜냐하면 네. 다 검색하면 다 야구 선수 나와요. 김진우 씨가 아니라 아니 오빠. 기아 타이거즈. 예, 네. 친 오라버니. 아, 네. 뭐라고 해야 되죠? 문과 이과 차이만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검찰 주변에서. 네. 그런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다는 예, 거죠. 뭐 제가 네. 취재한 내용입니다. 저희 네. 방송 사라지는 거 아니죠? 저희 불안해서. 자막으로 좀 깔아주세요.
개인 의견입니다. 이거. 네네. 취재 편의점으로 취재 편의점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이상민 아, 크리에이터가 바로 아까 네. 그 진짜 안경 나왔어요? 어머 어떡해요? 아, 이걸 깔아줘야 될 것 알려주십시오. 같아요. 예, 저희는 살아야 되니까요. 네, 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의리가 없는 고맙습니다. 야 사랑합니다. 여기도 살아야죠. 거의 살아야죠. 너만 죽어라 이런. 야. 아니 우리 저 다음 이상민 주부터 생각해 크리에이터가 보겠습니다. 아까 네, 안경 얘기를 꺼낸 게 네. 그냥 한 게 아니라 그죠? 그렇죠. 아, 한동훈에 대한 트라우마가 그렇죠. 용산이 최근에 있어서 안경을 쓴 부하에게 아, 그래서 이제 안경 안 쓴 사람 고를 거다 그 얘기였죠. 그렇습니다. 예. 아, 갑자기 그렇게 깊은 그 뜻이. 트라우마가 네. 좀 있었지 아니, 않았을까? 그 역시 이상민 출연자의 개인 의견입니다. 자막 올려? 왜 올려? 자막 그냥. 자막 왜 올리는 거야? 아, 이거 자막 올리네. 악의적입니다. 네. 알아야 이런다고 됩니다. 우리가 다 뭐 네. 보호받을 수는 없겠지만 제가 그래도 조금 전에 조금 약간 심각한 뭐 하여튼 속보가 들어와서 네. 잠깐 봤는데 국민권익위원회 고위 인사가 국장급인 것 같아요. 네. 숨진 채 발견돼서 경찰이 그래요? 조사에 나섰다. 네, 자택 아파트 안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라고 하는데 아직 뭐 유서 여부나 뭐 여러 가지 원인 관련해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예. 네. 후속 기사를 좀 예, 확인해봐야 후속 기사를 되겠네요. 좀 확인해보고 저희가 뭐 내일이나 또 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자, 그리고 끝으로 하나만 좀 더 예. 볼까요? 그 대통령이 휴가 중이잖아요. 네. 네. 여사도 같이 휴가 중인데 아. 자, 부산에서 깜짝 행보를 보였습니다. 어저께 그 명란 어묵 연구소인가요? 이제 거기 갔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네. 거기만 가신 게 아니라 지금 보신 것처럼 깡통시장 도 함께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해가지고 뭐 시민들이 만나가지고 저렇게 뭐 사진도 찍고 했다고 하는데 대추 2봉지를 구매한 뒤 팥빙수 가게를 찾았다라고 하고요. 시민들의 촬영 요청을 거절하지 않고 흔쾌히 셀카를 찍었다고 합니다. 1시간가량 담소를 나눈 뒤에 시장을 떠났다고 합니다. 참 소탈한 모습이네요. 마늘 안 샀어요? 마늘도 샀고 마늘 그래서 샀죠? 마늘이 참 신선하네요. 뭐 이런 대파 샀어요, 샀어요. 멘트를 했다고 대파 안 하는 샀어요.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저녁에 자. 해드시겠다고 마늘. 예. 아. 그리고 오늘 무슨 부산 근현대 역사박물관도 관람을 했다고 하고 또 카페도 갔다고 하고요. 예, 네. 오늘 좀 방금 나온 따끈따끈한 사진들입니다. 아하. 예. 아니 그 마늘에 대한 유명한 노래 있지 않습니까? 마늘이 뭐였을까요? 너 마늘 사랑한다 했잖아. 예. 마늘, 네. 갈릭. 네, 고맙습니다. 아유, 참 보기 좋다. 네. 네. 아니 두 가지 점이 좀 특이한데 네. 네. 한 가지는 보통 부부가 맞벌이하는 부부라 하더라도 평소에는 각자 뭐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도 휴가 때는 같이 다니지 않아요? 보통? 예전에 김정숙 여사랑 문 전 대통령이랑 같이 시장 가서 여사가 앞장서서 막 이렇게 그 되게 막 아니 적극적으로 딴 때는 장보고 몰라도 그런 사진 있지 않았나요? 가족이 휴가를 갔으면 네. 그 휴가 기간에는 보통 같이 다니지. 그럼 휴가가 아니죠. 진정한 휴가가 안 되죠. 아, 우리가. 그렇습니까? 네. 아, 본인 체험담입니까? 야, 자 이것도 밑에 자막 깔아주세요. 역시도 개인의 출연자 의견입니다. 개인의 아, 또 말해놓고 한 남편의 아니, 근데 개인 의견입니다. 저는 네. 대통령 부부가 휴가 기간에 이렇게 각자 한 분은 진해에서 한 분은 부산에서 부산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거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네. 아, 새로운 리더십이죠. 아, 새로운 리더십. 새로운 리더십이죠. 참고로 제가 조금 전에 공개됐다면서 네. 근현대 박물관 예, 예. 가는 거 네. 오늘이 아니고 어제인데 어제. 사진이 또 오늘 공개된 겁니다. 네. 예. 아니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마늘 파는 그 좌판간 할머니하고 얘기 나면서 마늘이 정말 싱싱하네요. 싱싱하다는데 예. 보통 마늘 보고 싱싱하다는 표현은 잘 안 쓰지 않나요? 저도 그 생각했어요. 네, 그러니까 뭐 보통 생선이 싱싱하거나 아, 도다리 광어는 도다리 광어. 싱싱하다고 예. 하지만 아니 뭐 마늘은 예를 들어 시금치도 싱싱하다고 할 수는 있어요. 아, 마늘 뭐라 그러지? 살아있는 알이 좀 굵다 뭐 이렇게 실하다고 하죠. 실하다. 보통 아 예. 마늘 그러니까 우리가 육종 마늘 예, 같은 예, 거가 예. 인기가 좋잖아요. 예. 이게 마늘 보면 육종 마늘이 이제 6개라 네. 굵거든 예, 이게 예. 마늘이. 그러니까 그렇게 네. 보통 아,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마늘이 참 실하다 뭐 네. 이렇게 방금 뭐, 땄나 보죠. 그런데 마늘이 싱싱하다? 아니, 이런 요새 표현은 못 들어본 것 같아요. 햇마늘이 나오는 철이기는 해요. 아.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님들이 네. 요새 이제 마늘 사다가 다 까요 집에서. 네. 그래서 이제 다 갈아서 냉동실에 넣어놓고 1년 먹는 그렇죠. 철이긴 예. 해요. 어머님들 그런데 정말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우리 김 여사님은 살림을 안 하시는 분이다. 아. 왜요? 마늘로 해 먹을 수 있는 게 없어요. 마늘은 양념이지 마늘이 네. 그러니까 무슨 아. 닭을 사든지 그렇죠. 아니면 뭐 고기를 사서 같이 굽든지. 네. 아니 무슨 말씀이에요? 마늘만- 그거는 잘못 발언하신 아, 거예요. 그래요? 그래요? 우리가 마늘을 주식으로 하시던 분의 후손인데
무슨 얘기를 단군까지 갑니까? 아니 웅녀께서 마늘을 주식으로 드셨는데 무슨 말씀을? 아니 근데 우리가 통상 밥 쑥과 먹을 마늘. 때 알리오 올리오 마늘만. 마늘 넣어서 네, 해봤잖아요. 썰어가지고. 네. 아니 그럼 파스타 뭘 하든지 해야지. 이게 오늘 저녁에 해 먹어야겠다. 마늘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고 네. 그리고 그 따로 다니시는 것도 그렇지만 아. 마늘과 대추 2봉지를 가지고 무슨 요리를 할까 너무 궁금하다. 아하. 네, 그런 원래 생각이 마늘과 쑥을 사서 해야 되는데. 마늘과 대추를 사셨습니다. 마늘과 쑥을 사서 먹는 이유는 사람이 되려고. 그렇죠. 네네. 100일 동안. 자막도 이거 준비해야 어디까지 되겠네요. 가십니까? 네. 아 근데 여사가 공개 행보를 최근에 안 했잖아요. 네. 그 7월 초에 시청역 거기 이제 좀 방문을 했었고 전당대회 국면에서 또 그 이제 문자 공개되면서 또 핵으로 떠올랐지만 자맹을 하시다가 휴가지만 또 공개 행보 안 할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나왔다라는 건 뭔가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 제2부속실 설치 앞두고 조금 이렇게 여론이 어떤가 좀 보려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다 네. 떠나서 네. 이게 막 주가가 폭락하고 그런 날이잖아요. 네. 근데 그리고 뭐 지금 물가 문제 그렇고 여러 가지로 경제 민생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그냥 너무 해맑게 한 분은 통영에서 그리고 한 분은 부산에서 이렇게 시민들과 함께 시장만 또 다니세요. 네. 그리고 기왕에 휴가 간 김에 작년에도 영남 지역을 갔기 때문에 네. 올해는 뭐 호남을 가든 강원을 가든 충청을 가든 지역을 좀 전국적으로 이렇게 고려 안배해서 다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굳이 이렇게 영남 지역만 다니면서 편애하신다. 그거는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은 좀 서운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지난 선거 과정에서도 민생 토론회 할 때도 호남 지역을 제일 안 갔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들은 안 하시지만 일정 정도 지역 차별하는 거 아니야?라는 느낌은 받으실 수 있다. 그래서 대통령이기 때문에 네, 통합의 네, 네. 메시지를 내는 차원에서라도 충청도 좀 좋은데. 충청도, 강원도, 예. 충청도. 네. 광천 뭐 굴 저 시장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서천 갔다 왔잖아요 지난번. 아 서천 좋죠. 네. 충청도 참 좋은데 많습니다. 당진. 네? 왜 천안. 그쪽에 땅 사셨어요? 홍보대사예요? 충청 땅 아, 샀어요? 충청의 아들입니다. 네. 충청의 아들. 충청의 대전. 썬오브 대전. 출마하려고 그러는 거야. 써너브 대전. 약간 욕 같은데. 왜요? 아니 아니. 써너브 대전. 썬오브 대전. 괜찮은 거죠? 예예예. 네, 하여튼 저는 충청의 아들로서 예. 네, 충청 강추 드립니다. 네. 어디 국내 제일 좋은 휴가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의장님 보실 때는? 아유 뭐 와이프하고 가면 다 제일 좋은 휴가였죠. 전 진심이 아니다. 네. 어디를 왜, 가든 느껴져요? 어디를 가든 정치인입니다. 아내와 함께라면 그곳이 천국이다. 아 그럼요. 아 두 분은 휴가 안 가세요? 두 분은? 저 다음 주에 다음 가요. 주에 다음 주에 가시고. 장기자님은 안 가세요? 휴가가 뭐예요? 편의점 지켜. 편의점 편의점 365일이죠. 야. 네. 자, 오늘은 그러면 요 정도로 마무리하고 또 두 분 다음 일정도 저희가 보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오늘 힘들었네요. 오늘도 저희가 또 사고 친 게 있지 않나 다시 한번 또 점검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자막은 바로바로 깔았어요. 네, 자막은 다 깔았는데 자막을 깔면 이분들이 살려고 까는 겁니다. 저희는 죽어요. 그래봤자 국무는 여기로 날아옵니다. 한번 다시 저희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두 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저희도 뭐 바로 인사드리죠. 우리 신혜영 기자도 고생 많으셨고, 네. 네, 이상민 크리에이터, 네, 좋습니다. 시장 중에 제일은 오세훈이 아닌가. 유머인데 너무 박절하게 안 웃으신다. 네. 고맙습니다. 자, 내일 오전 11시 저희는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